어젯밤에 좀 무리하셨어요? 그럼 이 국물 이야기 오늘 딱 반가우실 거예요. 손톱만한 조개 하나가요. 강물 속에서 시작해서 김이 폴폴 오르는 국 한 그릇까지 옵니다. 근데 이 작은 제첩이 세계가 인정한 유산이 됐다는 거 아세요? 저는 이거 알고 제첩국이 완전히 다르게 보였어요. 오늘 그 여정을 강 바닥에서부터 제 숟가락 위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 볼게요. 제첩국, 그냥 시원한 해장국물이라고만 생각하셨죠?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 조개를 잡는 방법이요? 2023년에 세계 중요 농업유산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어업 중에서는 이게 처음이에요. 강물에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손으로 강바닥을 긁어 건져 올려요. 수백 년째 기계 하나 없이 그대로요. 오늘은 이 작은 조개가 어디서 오는지, 왜 국물이 그렇게 시원한지, 그리고 어떻게 먹으면 제일 좋은지까지 다 보여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다음에 제첩국 한 그릇 앞에서 보이는 게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자, 시작은 새벽 섬진강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섬진강. 물이 아직 차가운 그 시간에 사람들이 허리까지 강물에 들어갑니다. 손에 든 건 거랭이라는 도구예요. 긴 대나무 자루 끝에 대나무살을 촘촘히 엮어서 강바닥을 드르륵 긁는 겁니다. 엔진도 그물배도 아니에요. 오로지 사람 팔 힘으로 한 번 긁고 또 한 번 긁고, 이걸 손트러업이라고 불러요. 하동하고 광양 사람들이 대를 이어서 수백 년째 똑같이 해온 방식이거든요. 저는 이 장면 상상하면 좀 뭉클해요. 그런데 이 방식이 그냥 힘들고 오래된 옛날 풍경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2018년에 국가중요 어업유산 제7호로 지정됐고요. 2023년엔 UN 식량농업기구가 세계중요 농업유산으로 등재했어요. 우리나라 어업 분야에서는 이게 최초였어요. 강에서 조개 캐던 그 투박한 손길이 이제 세계가 함께 지킬 유산이 된 거죠. 저는 이 대목에서 진짜 소름이 돋았거든요. 신기하셨으면 좋아요 하나만 눌러주세요. 큰 힘이 돼요. 더 재밌는 건요, 사람이 강바닥을 긁는 그 행동이 오히려 강을 건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바닥을 뒤집어 주니까 물이 숨을 쉬거든요. 큰 배로 싹 훑어버리면 편하겠죠. 그런데 굳이 힘든 손을 고집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강을 오래 쓰려면 강한테도 숨 쉴 틈을 줘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자연을 퍼가는 게 아니라 사람하고 강이 같이 사는 방식이었던 거예요. 수백 년 동안요. 근데 저 아까부터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렇게 힘들게 잡은 제첩, 국물은 왜 그렇게 유난히 시원할까요? 알아보니까 그 답이 이 조개가 사는 자리에 있더라고요. 수아 씨가 그 얘기 딱 알고 왔거든요. 섬진강 하구는요, 아주 특별한 자리예요. 민물하고 바닷물이 만나서 섞이는 곳, 기수역이라고 불러요. 제첩은 딱 이 경계에서 자라거든요. 그래서 민물조개인데도 은은하게 바다의 감칠맛을 품고 있어요. 그 시원한 국물의 비밀이 바로 여기 있어요. 제첩엔 호박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게 개운한 감칠맛을 내는 대표 선수예요. 여기에 타우린까지 더해지면서 그 특유의 시원하고 깔끔한 맛이 완성되는 거예요. 조미료가 아니라 조개가 원래 품고 있던 맛이었던 거죠. 이거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국물에 아무것도 안 넣었는데 시원한 이유가 다 이 작은 조개 안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거 알고 나서 국물 한 숟갈이 다르게 느껴졌어요. 아, 이 시원함이 강하고 바다가 만나는 자리에서 나온 맛이구나. 그러니까 제첩국의 맑은 국물은요, 그냥 물에 조개 넣고 끓인 게 아니에요. 섬진강이라는 자리가 통째로 담긴 한 그릇인 거예요. 와, 국물 한 그릇에 강이 통째로 담겨있다니. 그럼 그 섬진강이라는 데가 대체 어떤 강이길래 그래요? 저 궁금해 죽겠어요. 섬진강, 지도로 보면 전라도랑 경상도 사이를 유유히 흐르는 강이에요. 하동하고 광양이 강을 두고 마주보고 있어요. 그 강하구, 그러니까 제첩이 나는 그 자리가 진짜 맑아요. 왜 그렇게 맑은지 아세요? 제첩이 물속 먹이를 걸러 먹으면서 강물을 스스로 깨끗하게 만들거든요. 한 마리가 하루에도 물을 몇 리터씩 걸러요. 강의 청소부인 셈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네 제첩은요, 그냥 특산물이 아니라 이 강이 건강하다는 살아있는 증거 같은 거예요. 새벽이면 강 위로 물안개가 쫙 깔리고 그 사이로 배들이 제첩 잡으러 미끄러져 나가요. 이 풍경 저는 사진으로만 봤는데도 마음이 탁 트이더라고요. 물빛은 은빛이고 강 건너엔 지리산 자락이 병풍처럼 서 있어요. 제첩이 왜 하필 여기서 나는지 풍경만 봐도 납득이 돼요.
그 안개 낀 강 풍경 얘기 들으니까 저 또 가고 싶어져요. 근데 하동은요, 제천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강 따라 조금만 올라가면 화개장터 나와요. 전라도랑 경상도 물산이 만나던 그 유명한 장터요. 봄이면 여기서 심리 벚꽃길이 시작되는데요. 꽃터널이 심리를, 그러니까 4km를 이어져요. 상상만 해도 설레지 않아요? 조금 더 가면 최천판댁이 있어요. 박경리 선생님 소설 토지의 무대가 된 곳이에요. 함흑 양라초달 측의 드런지언택은요. 그러니까 제첩국 한 그릇 먹으러 갔다가 벚꽃 보고 소설 속 마을까지 걷는 거죠. 제첩 사러 갔다가 하루가 통째로 여행이 돼요. 너리 씨 얘기 들으니까 지금 당장 짐 싸고 싶은데요. 근데 잠깐,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자란 제첩이요. 우리 몸엔 대체 뭘 남길까요? 이 부분 오늘 꼭 기억해 두세요. 이 작은 조개 절대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작은 게 뭐 영향이 있겠어 하셨죠? 솔직히 저도 딱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완전히 반대였어요. 제첩엔 비타민 B12가 들어있는데요. 이게 고기에 비길 만큼 풍부해요. B12는 우리 몸의 피와 신경이 제대로 돌아가게 돕는 영양소예요. 여기에 철분도 넉넉하고요. 아까 그 시원한 맛의 주인공, 타우린도 듬뿍 들어있어요. 타우린은 몸이 지쳤을 때 반가워하는 성분이죠. 그러니까 밤새 뒤척이고 맞은 아침에 뜨끈한 제첩국 한 술이 유독 속을 달래주는 그 느낌이요. 그게 그냥 기분 탓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로부터 이 제첩국이 고단한 하루를 보낸 다음날 아침 밥상에 자주 올랐던 거예요. 괜히 생긴 습관이 아니었던 거죠. 물론요, 제첩국 한 그릇이 무슨 만병통치는 아니에요. 그건 과장이고요. 저는 그런 말은 안 할래요. 하지만 이 손톱만한 조개 안에 이렇게 알찬 게 촘촘히 들어있다는 건요, 알고 먹으면 확실히 한 숟갈이 더 든든해지잖아요. 강이 준 시원함하고 몸에 필요한 것까지, 이게 한 그릇에 같이 담기는 거예요. 이게 작은 제첩의 진짜 힘이에요. 자, 강이 준 시원함에 몸에 좋은 것까지, 이 정도면 안 먹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마지막은 이 좋은 걸 집에서 제대로 끓여내는 법이에요. 이거 제 담당이죠. 제첩국 생각보다 진짜 쉬워요. 핵심은 딱 하나, 국물이 시원하게 우러날 때까지 끓이는 거예요. 먼저 깨끗이 씻은 제첩을 맑은 물에 넣고 끓여러 조개가 톡톡 입을 벌리면서 그 뽀얗고 시원한 국물이 쫙 우러나와요. 여기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부추! 마지막에 부추를 쏭쏭 썰어 넣으면요, 향이 확 살아나면서 국물이 딱 완성돼요. 간은 소금이나 된장으로 아주 살짝만 해요. 제첩 자체가 감칠맛이 세니까 많이 넣으면 오히려 그 좋은 맛을 덮어버리거든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국물이 좀 물렸다 싶으면요, 제첩 해무침도 있어요. 삶은 제첩살을 새콤달콤하게 묻혀서 따뜻한 밥에 척 얹으면 이건 또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그리고 하나만 기억해요. 조개니까 반드시 충분히 익혀서 드세요. 그거 하나면 집에서도 섬진강 그 시원한 맛 그대로 낼 수 있어요. 자, 오늘 새벽 강에서 시작한 이야기가 기모르는 국 한 그릇으로 왔네요. 정리하면 딱 3가지예요. 손으로 잡아 세계가 지키는 제첩, 강과 바다가 만나 시원한 그 국물, 그리고 작지만 야무진 속, 이 3개만 기억하면 돼요. 다음에 제첩국 한 그릇 앞에 앉으시면요, 이 국물이 섬진강에서 여기까지 온 긴 여정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럼 그 한 숟갈이 조금 더 특별해지거든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랑 구독으로 다음 식재료 여정도 함께 해주세요. 저는 또 맛있는 이야기 들고 올게요. 작은 조개 하나가 강물과 사람을 손을 지나 여기 제 앞까지 왔습니다. 강에서 식탁까지. 오늘의 제첩 여정은 여기까지예요. 다음에 또 만나요.